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허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 강좌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강좌는 발표 준비 방법입니다. 실은 발표는 준비가 거의 다예요. 대화랑은 좀 다르죠. 근데 발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대화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화술 강좌에서 상당히 필요한 강의일 수 있고, 이 발표 강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강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에서, 물론 단계별로 제가 8단계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단계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발표 준비하는 요령입니다. 뭐 PT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평소에 발표력을 키운다. 또 하나는 내가 그 PT에 맞춰서 그 PT를 열심히 파고든다. 물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내 생애 첫 번째 PT야, 첫 번째 발표면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겠죠. 미리 더 신장시켜 놓죠. 그 PT만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잘하게 되겠죠.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만약 연습을 본인이 하려면, 발표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고 싶으면 과제를 가능하면 하나의 과제, 그래서 거기다 여러 가지 이렇게 넣지 말고 하나의 과제가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점만 기록한 원고를 준비해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나중에 발표장 가서 요점 정리하는 원고 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냥 평소에 내가 발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요령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해보는 거죠. 자주 스피치의 기회를 갖는 거죠. 발표랑 스피치는 제가 조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발표는 내가 준비된 PT로 정해진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고, 스피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도 스피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주말에 결혼식 사회를 보는 것도 스피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자주 갖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게 일단 기본적인 룰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실습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회사나 아니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발표 같은 걸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는데, 그 발표 준비할 때 있어서, 연습할 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서문과 미스김을 이해시켜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서문과에 계신 그 미스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이 하는 업무랑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입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분을, 다른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발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발표, 훈련. 그리고 이제 또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에서 발표 리허설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구내식당에서 뭐 사람들 붐비는 자리에서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안 떨거든요. 쉬운 얘기를 떨지 않고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는 얘기만 떠들면 당연히 지루하겠지만, 발표라는 것 자체는 일단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모르는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무슨 어린아이들한테 맞춰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야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렇지만 또 당당하게 이 두 가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허설입니다. 발표는 리허설이 가능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리허설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노력하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말은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는 있죠. 더 많은 상황을 겪고. 발표는 그 갭을 메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리허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그것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이 똑같으면 당연히 타고난 사람이 잘하겠죠. 근데 그럼 그걸 이겨낼 정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발표는 100점은 없겠지만 99점은 있거든요.
타고난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이 뭐 100점 돼. 그럼 나는 99점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많이 하면. 대화는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항상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발표는 준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도 예상 질문들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돼요. 물론 돌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어쨌건 그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이 정말 중요해요. 리허설을 하면 크게 이제 4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어도 발표할 때만큼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해봤으니까. 이건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점이 파악이 돼요. 열심히 PT 만들어 놓고 딱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앞장하고 뒷장에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논리적인데 근데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PT 장수를 정말 잘 만들어 놔봤자 한 번 말을 해보면 순서가 이상한데? 이건 빼야겠는데? 이 사이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장표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됩니다. 근데 막 리허설을 막 20번 했는데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리허설 한 2-3번 사이에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밝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 몇 번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질문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때도 자기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훈련이 되지만 가능하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질문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로 리허설을 하면 얻는 게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30분이다. 그럼 리허설 몇 번 해보면 리허설 몇 번 해보고 올라가면 딱 30분에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리허설을 할 때 요령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리허설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와 가능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그걸 여러 번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발표 같은 중요한 발표 같은 걸 하는 날이 있을 때는 제가 하는 거를 녹음하고 그걸 들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버스나 이런 데서 제가 녹음을 한 거를 계속 듣고 장표도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하죠. 뭐 원고를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하죠.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발표한 걸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그것도 내가 만든 거고 하니까 이제 장표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게 50페이지가 됐든 100페이지가 됐든 내가 만든 거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본인이 뭐 정말 자신 있고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신감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발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려면 그 발표의 장표 내용은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장표를 그 자리에서 봐가면서 하죠. 발표 자료를 팀원들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나는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발표 자료를 그날 수업 전에 가서 보고 발표를 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원래 말을 잘하긴 하는데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다 눈에 보이죠. 우리가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몰라요. 근데 발표하다가 아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보통 다 압니다. 듣는 사람이 본인보다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은 한 그거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큰 제스처 같은 거 넣는 타이밍은 뭐 정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뭐 학원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시선 처리도 가능하면 리허설 할 때 같이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시선 처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청중과 교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발표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청중과 교감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선을 곳곳에 머무른다가 맞아요. 물론 발표를 잘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은 청중과 교감하고 청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꾸 체크하면서 발표 내용 수준도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면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계속 막 시선을 그냥 천장을 보고, 천장까지는 아니어도 막 높이 보고 청중과 눈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니면 PT만 돌아보고 있거나, 지금 그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성공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청중들에게 6가지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청중의 느낌도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아, 정말 교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갑자기 이제 청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힘든 일일 수 있으니까,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선을 이동시키는 걸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시선을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문장이 끝나고 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청중이 있다고 다른 데 보면서 생각하고, 시선도 다른 데 보고, 좌우로 막 이렇게 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는 다른 데 돌려도 돼요.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돌려도 시선도 좌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는 괜찮아요. 근데 막 문장에서 단어별로 막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이동하는 훈련도 문장 단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선도 리허설에서 같이 리허설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나중에는 청중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청중과 교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장소를 바라보는 시선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 가서 시각 기재 프로젝터나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컴퓨터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만약 쓸 일이 있으면 네트워크 되는지, 그리고 회의장 전체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도 이제 최종 리허설에서는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분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리허설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비슷하게 해보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이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려면 청중에 대한 분석도 중요해요. 이 얘기는 이제 3P에서 어느 정도 했지만, 청중에 맞는 리허설을 해줘야 돼요. 내가 거기서 만약 농담을 한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저는 농담을 준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농담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청중에 맞는 농담을 하거나 안 하죠. 근데 본인이 뭔가 그런 것을 준비할 거면 청중한테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청중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뭐 회사에서 강연을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성 연수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어느 부분들이 키맨들인가. 이게 3P 같은 게 이제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천지인이에요. 시간, 장소, 청중. 시간이 이제 천, 지가 장소, 인이 청중, 이렇게 천지인.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리허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릴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발표 강의에 있어서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담은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발표에 이제 제가 MOT라고 했는데,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진실의 순간 이렇게 번역이 되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 하면. 근데 이건 이제 진실의 순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이런 순간, 중요한 순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에서 중요한 순간. 이제 키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리허설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발표장에 들어가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 하지.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이 어디까지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발표, 자기소개. 처음에 발표장에 들어가서 자기소개. 짧고 정돈된 발음.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뭐뭐뭐뭐를 준비한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이걸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고 감사 표현, 그 사이가 약간 텀을 주는 게 좋아요. 누구누구 말하고, 나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킬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 혹은 뭐 간단한 이야기. 여기서 발음이 짧고 정돈돼야 돼요.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사투리 써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뭐 장소에 따라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투나 그런 것을 고치려고 집중하는 것은 나중 단계에 해도 돼요. 지금은 짧고 정돈된 발음. 그리고 문장 사이에서 퍼즈, 쉼표, 잠깐 쉬면서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 청중을 싹 한번 둘러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에 집중해라는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소개가 끝났으면 사람들도, 이게 예의란 말이죠. 서로가 예의예요. 내가 소개를 했으면 다른 데 보고 있다가도 나를 봐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청중들은 바라본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좋은 거죠. 내가 너를 바라봐줬는데 넌 나한테 감사를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좀 좋아집니다. 한편이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뭘 할지는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해도 되겠고. 그럼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날 발표할 제목을 말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는 그건 소개해서 포함했다고 치고 자기 소개랑 발표 소개가 하고 그 제목까지 말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목차를 읽어요. 목차를 읽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목차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프로구나, 저 사람이 아마추어구나가 바로 구분이 돼요. 이거는 발표가 몇 시간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10분이 주어진 발표와 30분이 주어진 발표와 뭐 1시간 이상이 주어진 발표가 전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 동안 해가지고 뭐 총 15강까지 한다고 치고 3시간씩 해서 45시간이 주어진 강의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다른 목차 읽기가 필요하겠죠. 10분 발표인데 거기서 내가 목차가 지금 6단계인데 그걸 하나하나 구구절절 읽고 있다? 그건 아마추어. 30분인데 구구절절 읽고 있다? 그것도 실은 아마추어. 45시간 강의다? 그런데 구구절절 읽고 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미리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목차랑 첫 장표까지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냥 외워서 하십시오. 외워서.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포맷을 정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분짜리일 때 이렇게 읽어야지, 30분짜리일 때 이렇게 읽어야지. 목차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고 분석을 포함한 본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목차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읽어도 돼요. 오늘 현재 상황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키만 딱 집어주는 거예요. 오늘 연구 분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부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목차는 제가 다시 목차 읽는 그 요령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목차를 하나하나 구구절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목차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발표에서 딱 키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든 장표가 있다. 이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열심히 공을 들인 프로토타입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는 지금 목차 읽으면서 뭘 마치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청중이 듣기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안 외웁니다. 안 외워도 외운 것처럼 나와요.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외우려고 안 해도 발표 전에 이미 외워져 있어요. 왜냐면 PT를 내가 만드니까 내가 누구한테 맡기고 그거를 원고를 보면서 달달달 이러면 외워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냥 요령껏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외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쪽에 굉장히 약한데 물론 다른 것도 약하지만 언어가 더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첫 장이에요. 그 다음에 소개했죠? 목차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첫 장표가 딱 나와요. 여기까지는 발표 자료가 뒤에 있으면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청중과 눈 딱 마주친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첫 장 페이지의 설명까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워야죠. 뒤를 안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청중들이 발표 자료를 보고 있든 어쨌든 나는 청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을 압도해야 돼요. 첫 장표까지는. 그래야 이 청중들이 이 사람 좀 잘 아는 사람이구나, 신뢰가 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뒤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무마가 됩니다. 물론 실수가 없어야겠죠. 근데 첫 장표에서 버벅대고 목차 뒤돌아서서 목차 하나씩 읽고 있고 넘기고 다시 시선 마주치랬지. 시선 마주치고 다시 첫 장표 돌아서 가지고 첫 장표 하면서 뭐부터 읽을지 고민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긴장이 풀려서 잘한다? 그땐 늦습니다. 첫 장표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어떻게 할지, 자기소개 어떻게 할지, 목차 읽는 거, 첫 장표. 이 세 개까지의 MOT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울 정도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리허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거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앞에 걸 반복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는 거,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시간이 없을 땐. 그만큼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페이지가. 그리고 이제 소개, 목차, 첫 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MOT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나 뭐 결론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중요한 페이지들. 뭐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너 장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PT를 30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페이지가 한 장 혹은 뭐 세 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른 데랑 구분되는 무언가, 내가 해낸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무언가, 그런 페이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페이지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 한 거든 아니면 진부한 얘기든 쑥쑥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30분 동안 30페이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모든 장표를 1분씩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바보짓입니다. 내가 대충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 되는 페이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 그래프 설명부터 뭐까지 해서 막 10분 넘게 걸리는 페이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아는 얘기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작년에는 15% 상승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물론 그래프를 읽는 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작년에는 15%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이렇습니다. 올해 저희는 마케팅 무슨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분야, 특히나 저희가 집중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중요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에 맞추셔야 돼요. 지금 그 중요 페이지가 뭔가, 내가 만든 것 중에 키 페이지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뭐가 청중들에게 먹힐까? 청중들이 기억에 남을 그 임팩트 있는 게 무엇일까? 그 페이지는 길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도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페이지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딱 그 한 글자만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굉장히 단순한 그림 혹은 그걸로도 내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과연 잠깐만, 이거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뭐 과거 역사부터 나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잠깐 이거 너무 좀 하드한 예시죠. 좀 쉬운 예시를 들까 그랬네. 제가 먹던 밥이 이거다 보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길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럼 30페이지가 되더라도 이 한 장에서 세 장짜리 페이지가 15분 잡아먹어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이거에서 밸런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페이지 간의 밸런스를. 그냥 넣어야 되는 장표들이 있어요. 발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형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장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페이지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불필요한 페이지는 리허설을 하면서 빼십시오. 그냥 내가 발표를 했는데 너무 그냥 이거는 말 설명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냥 빼버리세요. 그런 거 과감하게. 내가 만든 거 내 자식들 같아서 정말 하나하나 버리기가 싫겠지만 과감하게 그런 건 빼버리고. 아무튼 중요 페이지와 중요하지 않은 페이지, 아니면 아예 삭제할 페이지를 빨리빨리 선택을 해서 그 중요 페이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발표 리허설에서 중요한 건 소개, 목차, 첫 장까지는 그냥 외워버릴 정도로 연습을 하고, 중요 페이지에서는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강사처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속 넘어가는 게 지금 MOT가 소개, 목차, 첫 장, 중요 페이지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앞에서 잘 해놨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물론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마무리 문장을 많이 준비해 두면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결혼식 사회를 보지 않는데, 저는 대학 시절부터 결혼식 사회를 거의 매주 보고 다녔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 훈련을 스스로 시킨 것도 있고, 뭐 그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한번 하다가 잘 한다는 얘기가 도니까 좀 들친한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대본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얘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무리하거나 이제 감사 표현을 할 때도 그냥 항상 해오던 감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만 바꾸면 감사 표현이 가능한 거죠. 오늘 뭐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만의 뭔가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마무리 문장을 평소에 준비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무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요령이에요. 어차피 요령이고 몇 개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죠. 큰 준비는 필요 없지만 하고 안 하고는 좀 사람들한테 기억에 다르게 남기겠죠. 딱 끝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느냐 한숨을 쉬게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느냐, 그런 게 되게 사소한 차이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연스러운 발표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강단이나 연단이 있으면 살짝 옆으로 나와서 인사를 꾸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왠지 박수 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면 왠지 잘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무리도 요령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딱 마무리가 되고 나서 물론 이제 자리에 따라서는 절대 박수 안 치죠. 안 치는 자리가 많아요. 그 다음에 Q&A가 들어가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옆에 나서 인사 딱 하고 딱 자리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뭐 질문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부족한 부분이나 지적하실 분, 뭐 질문하실 부분 같은 경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자세가 여유로운 자세로 리드할 수 있도록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좋고, Q&A까지가 이제 발표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Q&A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것은 청중이랑 싸우는 겁니다. 청중이랑 싸우는 건 정말 좋게 말해서도 미친 짓이에요. 질문자와 싸운다는 것. 질문자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면박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 들거나 네가 몰라서 그러란 투로 말을 하면 그 싸움은 커지고 사람들 기억 속엔 저 사람은 옹졸한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면 결국 잃는 장사가 됩니다. 어떻게든 여유롭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내 장표에서 잘못 보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 봤으면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지 않게 설명을 드린 것 같군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도 여유로워 보이고 그 보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질문 아까 명확하지 않게 질문했으니까 내가 질문 잘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질문한 사람이 잘못 질문하는 거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의 MOT예요.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리허설을 할 때 있어서, 이거는 뭐 발표 준비하기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크게 여러분들의 외모, 그리고 원고, 그리고 PT 구성 이런 것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또 자세히 나올 거니까. 외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 이유는 나의 특이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편견을 줄이고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난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솔직하다는 것을 가장하에 상대에게 뭔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강요한다?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복불복이 따른다. 그럼 좋지 않아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튀는 모습이나 너무 화려하거나 여성분들은 너무 이제 야한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야한 옷을 입는 거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핫팬츠를 입고 간다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PT의 특성상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온전히 PT에 집중시키고 그것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PT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건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돈된 모습, 단정한 의상을 어느 정도 갖출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내가 만든 PT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없어서 다른 것을 내세워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승부를 하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서 PT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깨끗한 외모. 제가 참 못하는 건데 깨끗하게 손톱도 단정하게 깎고 머리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지만 잊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정돈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외모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훈련을 하는 거는, 저는 발표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닌 거를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발표할 때는 굉장히 밝은 사람처럼 보여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우울하고 막 암울한 이런 인간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발표하는 것만 본 다른 그런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의 평을 들어오면, 아, 임초롱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평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은 속은 안 웃고 있죠. 굉장히 긴장되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청중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표정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쁜 표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표정이 나온 이유는 내가 긴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표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 긴장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발표하기 싫은가? 왜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도 솔직히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쁜 질문 많거든요. 내 발표를 좀만 잘 들었으면 저런 질문을 하겠어? 뭐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 웃어야 됩니다. 그때 입꼬리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라 한쪽 입꼬리만 자주 올리는데, 발표할 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석소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비대칭 미소를 자꾸 짓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양쪽 볼을 똑같이 올리는 미소 짓는 훈련을 항상 하죠. 양쪽 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미소를 짓는. 퍼즐을 질 때도 약간 그 중간중 문장 사이에 퍼즐을 때도 그 살짝 그 미소가 보여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그냥 끝까지 딱딱하게 해도 상관없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혹은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입꼬리 올리기 연습 꼭 하세요.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이나 리허설 할 때 항상 딱딱해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 너무 이제 예쁘게 막 이빨 보이면서 막 그렇게 웃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 작성. 이거 굉장히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요.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를 작성할 때 처음에 PT를 만들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 발표를 할 때 초창기에 훈련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PT를 만들어요. 단순한 프로세스로.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처음에 해보세요. PT를 만들어요. 처음에 만드는 PT는 가능하면 내용들을 꽉꽉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깎아나가요. 그게 나중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돼요. 여기서 다듬는 거예요. PT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다듬고 그 다음에 PT를 단순화시켜요. 차트 같은 것도 수정하고, 여기서 차트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도식화가 들어가고, 이 도식화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식화가 구글에서 그림 퍼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도형으로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시 다음 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처음에 이제 쭉 안녕하십니까부터 쭉 썼으면 지금 이제 키워드화를 시키는 거죠. 키워드화를 해도 처음부터 아까 처음에 말했던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게. 근데 마지막으로는 리허설을 하는 거죠. 이 원고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야 돼요. 원고가. 그러니까 원고가 나중에 키워드 할 때는 간결하고 이제 문장 같은 것도 이제 끊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하다가 연결어를 처음에는 연결어를 직접 써보는 게 좋아요. 뭐 지금부터 여기까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세스 이런 시스템 저희의 로직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 혹은 연결어 이런 것들 뭐 신장했다 재고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훈련하는 게 좋겠죠. 내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한테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고니 프로세스니 시스템이니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재고나 신장 이런 표현보다는 뭐 올리자 우리 지금 그게 잘했습니다 이런 정도 표현이 나갔겠죠. 만약 어린 친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근데 뭔가 보고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라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래프만 딱 보고도 이렇게 뭐 저희가 이런 노력으로 뭐가 신장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요. 술술술. 평소에 난 그거에 맞는 연결어가 나올 수 있으려면 평소에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것도 그런 연결어를 세련되게 써봐야겠죠. 원고 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원고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대본 보고 읽을 거면 차라리 PT 컨닝해라. 대본 보고 읽을 거면 차라리 돌아서서 PT 보고 읽는 게 나아요. 물론 PT는 컨닝 대용이 아니라 컨닝 목적이 아니라 청중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내가 내용을 모르겠으면 PT를 컨닝하는 것도 맞습니다. 대본을 보고 읽는 건 정말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뭐 아름다운 그런 나레이터 모델이나 그런 분들이 대본을 보고 읽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청중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발표를 우린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가진 뭐 헬스장 가서 자기 몸 꾸며야죠.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PT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본 보고 읽지 마시라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차트 수정 같은 경우에도 뒤에 다시 이제 나와요. 다음 강의 이런 데서 나오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랑 텍스트 색까지만 오늘 또 설명하고 끝낼게요. 차트 수정은 가능하면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엑셀에서 나오는 표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요즘에는 그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엑셀표 갖다 붙이고 이렇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PT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엑셀표를 붙이는 것보단 좀 더 강조된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한 장에 차트가 여러 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개가 차트가 들어가 있어도 메시지는 하나인 게 좋습니다. 차트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하나 혹은 두 개가 비교되는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메시지가 한 장표에서 차트가 있고 너무 많은 메시지가 쏟아진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트 구성, 차트가 있는 페이지 구성은 물론 다른 페이지 마찬가지지만 좌에서 우,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배치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읽고 위에 올라갔다가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 읽는 법이나 구성하는 법은 제가 다시 발표 구성하기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텍스트색 발표장에 따라서 아예 안 보이는 색이 있어요. 뭐 아예 완전히 안 보이진 않겠지만 잘 안 보이는 색이 있어요. 이제 뭐 프로젝터의 안시라던가 뭐 안시랑 비슷한 얘기지만 외부의 밝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색 글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흰색에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에코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희미해지면 어떤 페이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강조한다고 빨간색 넣었는데 빨간색 글씨가 안 보이는 그런 낭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두운 배경에 밝은색 글자를 배치를 했을 경우에 프린트를 했는데 그 어두운 색이 회색조로 했더니 검은색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남의 회사 가가지고 출력했는데 검은색 장표에 흰색 글씨가 있어요. 이거 되게 민폐입니다. 민폐 이건. 회색조로 출력하면 그렇고 흑백조로 출력하면 이제 그게
검게 칠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검게 칠해지진. 근데 그렇게 프리랜드에서 그 사장한테 딱 갖다 주면 사장이 열받는 거죠. 이제 뭐 지네 거 물건 아니라고 잉크 다 쓰네. 낭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다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출력해간다 할지라도 낭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색조로 출력할 때 조심해야 되고, 칼라로 출력할 때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흑백으로 출력할 때도 가끔 어떤 페이지에 있어서는 그냥 배경이 검게 칠해버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텍스트 색 같은 것도.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다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최종 리허설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색은 잘 보이는지, 차트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원고는 이제 앞으로 안 볼 원고지만 이 원고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것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발표 MOT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MOT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단계별로. 근데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리허설 충분히 잘하실 거고, 리허설을 잘하면 발표도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발표의 MOT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작성해 보세요. 내가 발표 현장에 들어간다. 거기서 뭘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면서 PT에 혹은 뭐 내 시나리오에 체크를 하고,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발표 강좌가 계속되고 있어요. 중간에 다른 강의도 좀씩 늘 예정이에요. 계속 발표만 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발표와 다른 강의를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혹시 뭐 어떤 강의도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연락을 좀 주세요. 제 개인 메일은 gagplack@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요청에 맞는 강의를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꼬박꼬박 드리지는 못해요. 지금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도 않고 항상 이동 중에 확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핑계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또 하시는 질문 중에 그 책 추천해달라는 책이 그 질문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위한 책은 별로 안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제가 다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